네, 안녕하세요. 김규진의 부동산 ABC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공시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 ABC 시간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도 많은 내용 또 다뤄보려고 하고요. 또 뭐 어떤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 초보에서 이제 투자 고수가 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또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좀 심화학습까지 폭넓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요, 앞으로 또 컨텐츠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또 많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거의 연장선에서 좀 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공시가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동산의 어떤 가격을 말할 때 이제 공시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시가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세라고 부르는 가격도 있고요. 또 실거래가라고 부르는 가격도 있어요. 그래서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이제 처음 부동산을 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공시가격, 실거래가, 시세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거야? 사실 정답은 이 세 가지 다 해당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가격은 우리가 어떤 이 책상 앞에서 인터넷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거든요. 자, 현장에 나가야지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다 정답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텐데, 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시세는 뭔지, 실거래가는 뭔지, 공시가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뤄봤으니까요. 혹시 그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시간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세는 뭔지, 실거래가는 뭔지 시세는 뭔지, 또 실거래가는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거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실거래가는요, 실제 거래된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만약에 거래를 했다고 하면 이 거래 당사자가 이제 매매 계약을 썼겠죠. 자, 그 계약을 쓴 실제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사자들끼리 쓴 이 실제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 당사자가 요 거래된 계약 내용을 이 관할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신 때로부터 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관할관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고요. 요 신고를 할 때 당연히 실거래가도 같이 신고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실제 거래된 가격을 우리는 모두 조회를 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게 60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난 2월 21일부터 30일로 바뀌었으니까요. 혹시나 아직 60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요 내용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실거래가는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느냐? 자,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실거래가 조회라고 치시면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요런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 다 아파트 실거래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여기 연립 다세대 실거래가도 나오는데 단독 다가구 실거래가도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뜰 거고요. 자, 여기서 지도에서 아파트를 그냥 클릭을 하셔도 실거래가가 다 정보가 나오죠. 자, 보시면 신현대 지금 아파트 실거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19년 11월에 얼마에 계약이 됐다, 이런 식으로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옆에 또 요 메뉴를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것들 다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시세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늘 지금 내가 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 이 아파트의 지금 가격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 지나간 가격에 대한 것을 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재 당장 지금 시점의 가격 변동을, 어떤 가격 흐름을 알기가 힘들다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 실거래가가 오랫동안 없는 경우가 있죠. 즉 실거래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실거래가를 조회해 볼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또 우리가 현재 시점의 가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세라는 또 부분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시세는 현재 시점의 예상 거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랜 기간 실거래가 없는 경우에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세는 크게 두 군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 시세 사이트, 이렇게 두 군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가셔가지고 먼저 한국감정원 시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 밑에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말고 부동산 테크라는 요 사이트가 뜨실 거예요. 요 부동산 테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시세 조회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시세 찾기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런 화면이 뜨실 겁니다. 자, 요런 화면이 뜨시면은 여기서 메뉴에 따라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시세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시세, 아파트, 매매가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지도상에 지금 현재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시세를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레미안 블레스티지 같은 경우에 지금 84.79제곱미터가 뭐 26.7억 정도의 시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겠죠. 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KB부동산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KB부동산 시세조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KB부동산 리본이라는 사이트가 뜨게 되고요. 여기 KB부동산 시세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역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지도와 함께 뭐 아파트와 이런 메뉴가 제공이 되고요. 여기서 내가 궁금한 아파트 직접 검색해서 시세를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세는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 실거래가와 시세 왜 구분을 해야 될까요? 공시가격은 뭐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실거래가와 시세는 왜 구분해야 되느냐? 1216 대책에서 이제 이 시세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1216 대책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어떤 기준을 강화를 했는데요. 즉 9억, 15억이라는 어떤 금액적인 기준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9억이나 15억이 넘는 아파트들은 이제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는데요.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가 않죠. 자, 그런데 이 금액, 9억, 15억이라는 금액이 공시가격이냐, 시세냐, 실거래가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바로 시세입니다. 그래서 시세 9억, 15억이 넘으면은 대출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15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게 시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파는 사람과 이제 사는 사람 간에, 즉 이제 거래 당사자 간에 실제 계약을 14억 9천만 원에 썼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가 계약일 기준으로 시세가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그 9억, 15억 그 선에 이제 해당되는 그 언저리에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를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계약을 쓰실 때 이 대출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꼭 두 번, 세 번 시세를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셔야 실수를 줄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시세, 실거래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공시가격도 분명히 잘 알아둬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세나 실거래가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또 투자하시거나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좀 더 실수를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부동산 ABC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